미국 동부의 유서 깊은 공연장은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제민속음악 페스티벌. 이름만으로도 그 권위와 명성을 짐작게 하는 이 무대는 20개가 넘는 국가의 대표 예술가들이 자국의 혼과 문화를 선보이는 경연장이자 축제의 장이었다. 대한민국 대표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품에 안고 그곳에 선 인물, 바로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었다. 그녀의 구성진 목소리가 이 낯선 땅에서도 깊은 울림을 자아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지 교민사회와 한국 스태프들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화려한 조명과 뜨거운 열기 뒤편에서 송가인을 향한 차갑고 비열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한 예술가의 자존심과 한 국가의 명예를 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번 무대에서 송가인 씨는 준비해온 한국어 곡 대신 저희가 지정하는 미국 민요를 영어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순간 대기실의 공기는 끓어오르던 기대감에서 한순간의 영하의 온도로 곤두박질 쳤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다른 모든 나라의 가수들은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노래로 무대에 서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 대표인 송가인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가? 그것도 공연을 단 48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스태프들의 얼굴에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다.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통역을 통해 들려오는 말의 뉘앙스는 단순한 조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고 그 속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여가수를 시험하고 얕보려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가수가 이틀 만에 낯선 노래를 완벽히 소화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송가인 개인의 실패를 넘어 한국 대표의 수준으로 낙인 찍힐 것이 자명했다. 비열하고 교묘한 함정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송가인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이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러나 송가인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숨을 고를 뿐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변명도 항의도 없었다. 그저 고요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대기실의 소라는 기이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스태프들은 그녀의 결정에 놀라면서도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결심을 읽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전쟁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포였다. 숙소로 돌아온 송가인의 시간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음악적 영감과 고민을 담아온 낡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낯선 영어 가사를 한자 한자 필사하기 시작했다. 마치 성스러운 경전을 옮겨 적는 수행자처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원어민도 아닌 그녀가 이틀 만에 가사를 완벽히 외우고 발음을 교정하고 멜로디에 감정을 싣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새벽이 깊어지도록 그녀의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녹음된 노래를 수백 번 반복해서 들으며 입모양을 따라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끊어 읽으며 발음을 교정했다. 목이 잠기면 따뜻한 차로 겨우 목을 축이고 다시 연습을 이어갔다. 그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옆방 스태프는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끊임없는 노랫소리와 잠 못 이루는 뒤척임에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차라리 무대를 포기하라고 말해야 하나. 걱정이 극에 달했지만 송가인은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연습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더 짙은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사를 외우고 멜로디를 익히는 것이 아니었다. 노래 속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 한의 정서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 노래가 더 이상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낼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언어는 달라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감정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텅 빈 객석과 차가운 조명 아래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무대 아래에는 페스티벌 관계자들과 각국 스태프 수십 명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냉소가 가득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실수하면 큰 망신일 텐데 그들의 속삭임이 무대 위까지 들리는 듯 했다. 송가인은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반주가 흐르고 그녀의 입에서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객석을 채우고 있던 모든 소음과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의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음표를 넘어선 영혼의 떨림이 실려 있었다. 가사 속 주인공의 애절한 슬픔이, 고향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이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기교를 모두 덜어낸 담백한 소리, 그러나 그 어떤 화려한 기교보다도 깊게 심장을 파고드는 진심의 소리였다. 객석의 풍경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팔짱을 끼고 있던 관계자 중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팔을 풀었다. 통역기를 귀에 꽂고 있던 누군가는 조용히 통역기를 내려놓고 그녀의 입술과 표정에 집중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냉소는 사라지고 놀라움과 경탄의 빛이 서서히 번져나갔다. 이 무대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진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공연장 전체를 휘감았다. 리허설이 끝나자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이 모든 상황을 지시했던 행사 책임자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고득 그 한마디에는 처음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놀라움과 존중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스태프들은 확신했다. 송가인이 이길 것이라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공연장은 각국 대표단과 외신 기자, 음악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송가인의 모습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낡은 노트를 펼쳐 한 줄의 문장을 가만히 응시했다. 언어는 마음이 따라간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 송가인 씨의 무대입니다. 진행자의 소개와 함께 무대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공연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수천 개의 눈이 무대 중앙으로 모였다. 송가인은 천천히 두 손으로 마이크를 감싸쥐고 잠시 객석을 바라본 뒤 눈을 감았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연습실에서 들리던 불안한 소리가 아니었다. 48시간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완벽하게 재련된 영혼의 목소리였다. 첫 구절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한 편의 슬픈 영화를, 한 사람의 인생을 목소리만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감정의 파고에 온전히 압도당한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한백인 노신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고 젊은 여성 기자는 펜을 내려놓은 채 붉어진 눈으로 무대를 응시했다. 카메라 감독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화면 가득 잡힌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희망,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음이 공연장에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얼어붙은 듯한 정적. 시간마저 멈춘 것 같은 그 몇 초의 순간. 그때였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신호탄이었다. 1명, 2명, 그리고 마침내 전 객석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일어나 천둥과도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냈다. 브라보, 앙코르, 함성이 공연장을 뒤흔들었다. 무대 위의 송가인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시험대에 오른 가수가 아니었다. 언어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 오직 진심과 예술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위대한 아티스트였다. 조롱과 멸시로 시작된 무대는 경의와 환호의 전설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